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 중 거리 곳곳에서 낯선 기호나 문양들을 보고 도대체 이건 뭘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대개 외국을 방문할 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글자를 보면 막연한 호기심이나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글자들은 그저 호기심을 넘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영국인이 단순히 읽기 위한 문자로만 알았던 한글을 예술처럼 느끼게 되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제임스 로랑입니다. 제임스는 예술과 디자인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창의력을 키워왔고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평소에도 여러 나라의 문자와 서체를 분석하고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하는 것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런던의 쇼핑 스트리트 거리의 나이키 플래그십 매장에 들르게 됩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던 제임스는 새 운동화를 찾기 위해 다양한 스니커즈를 살펴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스니커즈에는 특이하게도 낯선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알파벳도 아니고 숫자도 아닌 이 문양 같은 글자들이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지? 제임스는 운동화를 손에 들고 뒤집어 보며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나이키의 로고와 함께 인쇄된 이 글자는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었죠. 디자인적으로도 파격적이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제임스에게 매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임스는 바로 이 운동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글자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한국어예요. 한글이라고 부르는 문자죠. 나이키에서 한국 문화를 반영한 한정판 컬렉션으로 출시한 스니커즈예요. 한글? 제임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언어와 문자는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아시아의 언어, 특히 한국의 문자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하지만 이 글자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치 디자인으로서 완성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적절히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이 고유한 형태는 한눈에 봐도 다른 문자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임스는 한글에 대한 호기심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글 대체 어떻게 생긴 문자이길래 이렇게 세련된 미적 감각을 지닐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제임스는 한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문자 정보와 이미지들이 많았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 한글에 대한 해외 커뮤니티의 다양한 반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딧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글의 미적 가치를 칭찬하며 흥미로운 댓글을 남겨놓았더군요. 한글은 진짜 예쁜 글자다. 내 폰 배경으로 설정했어. 한국어는 전혀 모르지만 한글이 너무 멋져서 타투로 새기고 싶어졌다. 한글을 보면 신비롭고 독특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보고 싶어져. 제임스는 자신만큼이나 한글에 매혹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이 글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의 글자가 이런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글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글의 탄생 과정과 창제 배경을 설명하는 이 다큐멘터리에는 한글이 만들어진 역사와 이를 둘러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영상 속 내레이션이 들려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1443년 조선의 왕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알지 못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세종대왕은 친히 학자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문자가 바로 오늘날의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제임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글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글자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고안하다니 정말 대단해.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신하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았다는 이야기, 백성에게 글을 가르치면 권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들으면서도 그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제임스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의 결단과 백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글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던 것이죠.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제임스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의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자라는 점,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쓰이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유산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점차 한글이 단순히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을 넘어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담긴 문자라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레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너희 한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냥 예쁜 글자가 아니라 수백 년 전의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해. 세상에 이렇게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자가 또 있을까 싶어. 그는 이후로도 책과 온라인 자료를 통해 한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고 한글에 대한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살던 제임스가 이렇게 한글에 빠져들 줄은 몰랐겠지만 이제 한글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한글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고 한글에 담긴 철학과 역사의 감동을 받으며 앞으로도 이 글자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글의 창제 배경을 접한 제임스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한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아름다운 글자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한글의 구조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죠. 제임스는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한글 학습서를 구입하고 유튜브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한글의 구조와 사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배운 것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을 조합해 음절을 완성하는 구조라는 점이 그에게는 무척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어에서 글자는 1차적으로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이지만 한글은 그것을 넘어서 발음 기관의 모양과 발음 방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 자음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며 무 자음은 입술이 모이는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을 접했을 때 제임스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입 모양과 혀의 위치까지 고려해 문자 자체를 설계한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문자라니 이런 문자 체계는 처음이야. 제임스는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음의 원리도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천지인 티엔띠이른 사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점 하나는 하늘을, 가로선은 땅을, 세로선이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본 모음들이 조합되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는 한글의 모음 체계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우주를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는 혼자서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간단한 단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 나, 다와 같은 기본 음절을 만들고 발음해보며 한글의 원리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고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창조했는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매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세종대왕 문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임스는 한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이쯤 되자 한글에 대한 탐구를 넘어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며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나라가 자국의 문자를 기념하는 날을 따로 지정해 국민들이 축하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날이라니 영국에서 알파벳을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글날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참여해 한글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한글날 행사를 열어 한글을 세계에 알린다는 사실은 제임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차 더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제임스는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한글을 통해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이 그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죠. 그는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어와 한글 사용을 금지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몰래 가르치고 배우며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언어가 금지당하는 상황에서도 몰래 배우고 가르쳤다고? 도대체 한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제임스는 이 사건을 통해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정체성과 자유의 상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제임스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는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한글을 둘러싸고 최근에 생긴 문제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라고 주장하거나 한글의 기원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뉴스 기사와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반박과 논란이 가득한 것을 보며 제임스는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한글을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기는지 더욱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과 한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고유한 유산인데 다른 나라에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다니 제임스는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과 역경을 이겨내며 지켜온 정체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왜곡 시도에 맞서 한글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에도 깊이 공감하게 되었죠. 인터넷에서 그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이 단순한 자랑이 아닌 진정한 자부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임스는 영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한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한글이 얼마나 쉽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이며 한국인으로서 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그 친구들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유산이라고 소개하며 한글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랑스럽게 한국인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인에게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제임스에게 그저 예쁜 디자인이나 세련된 문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한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혼이 담긴 예술작품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이제 자신이 작업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한글의 요소를 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느낀 감동과 경외심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영국 내의 다양한 예술 전시회나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소개하고 한글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단순한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전달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제임스는 한글에 대한 깊은 감동과 존경을 마음에 품고 한글을 통해 느낀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자신의 삶과 작업에 녹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의 한글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한글의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이 문자는 이제 제임스에게 단순한 글자를 넘어서 하나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내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한글의 독창성을 소개하고 한글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는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와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임스는 런던의 한 유명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한글 관련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영국 내에서 처음으로 한글의 미학적 요소와 창의성을 전면에 내세운 전시를 기획하기로 마음먹었죠. 제임스는 이번 전시를 위해 세상을 연결하는 문자 한글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전시회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음절들을 강조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각 글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이 완성되고 그 음절들이 다시 모여 하나의 단어와 문장을 이루는 모습을 마치 조각품처럼 배치한 것이었죠. 관람객들은 처음 보는 형태의 글자들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며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관람객이 전시된 작품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한국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장식품처럼 한글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겉핥기식으로 만든 작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관람객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한글을 디자인의 소재로 삼은 거죠? 너무 상업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을 예술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품이었지만 제임스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단지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소개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 제임스는 자신이 한글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한글의 역사와 창제 배경을 공부했지만 정작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갖는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까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한국인들이 한글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부심이 자신이 느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임스는 한 한국인 유학생인 수지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수지는 영국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제임스의 전시회를 관람한 후 따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제임스가 한글의 미학적 요소를 깊이 있게 다뤄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그가 간과했던 부분을 부드럽게 짚어주었습니다. 제임스, 사실 저는 당신의 전시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뻤죠. 그런데 한글은 우리 한국인에게 단순히 예쁘고 세련된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저희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조상들의 희생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에요. 수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임스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단순히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문자라고만 생각했지만 수지에게 한글은 그 이상의, 즉 조상들의 노력이 담긴 생생한 문화유산이었던 것입니다. 한글은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지켜준 소중한 상징이었으며 이를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제임스는 깊은 감동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지는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하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몰래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며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동안 한글에 대해 느꼈던 감동과 경외감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시를 열었구나. 제임스는 수지와의 대화 후 자신이 준비한 전시회 작품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각 작품 옆에 한글에 담긴 철학과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짧은 글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마지막 섹션에는 한글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어떻게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공간을 마련했죠. 전시회가 마무리될 즈음 제임스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역사와 창제, 배경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지의 조언 덕분에 단순히 한글의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전시에서 벗어나 한글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제임스는 한글이 자신에게 단순히 예쁜 글자가 아닌 한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된 과정은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한글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하지 않아 한글을 통해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제임스는 한국의 역사를 지켜준 한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한글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이 단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한글을 다루는 모든 작품에 한국인들이 가진 자부심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담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임스의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글의 미적 가치와 과학적 구조에만 초점을 맞춘 전시였지만 한국인 친구 수지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전시회는 더욱 깊이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시회에서 한글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의미를 함께 다루기 시작한 뒤 관람객들의 반응도 크게 달라졌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임스의 전시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방문객도 많았습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제임스는 한 방문객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방문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영국 출신의 문화 연구가였는데, 제임스의 전시회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임스의 작품에서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이해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한글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은 그저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과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임스 씨 덕분에 그 의미가 유럽에서도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읽은 제임스는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게 된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더 큰 사명감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전시회를 마친 후 제임스는 자신의 삶과 작업에 한글과 한국 문화의 의미를 더 깊이 녹여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글의 예쁜 모양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신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시회 이후에도 꾸준히 한글과 관련된 디자인과 예술 작업을 이어가며 자신이 느낀 한글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제임스는 다음 프로젝트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의미를 이루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한글의 아름다운 형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인의 공동체적 정신과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임스는 영국 내 한국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한국인 친구들과 만나 한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개인적인 경험을 들으면서 그는 한글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상의 유산이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징이었죠. 제임스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전반부의 한글 자음과 모음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음절로 결합하여 뜻을 이루는 장면을 점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각 음절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닌 한국인의 공동체적 가치와 협력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제임스는 자신의 예술적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작품이 전시된 날, 전시장에는 영국인 관람객뿐만 아니라 런던에서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도 찾아와 제임스의 작업을 감상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 한국인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며 눈물을 보였는데 제임스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한글을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고 그 속에 담긴 정신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국을 떠나 있는 저에게 이 전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임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느꼈던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에 대한 존경이 실제로 관람객들에게도 전달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죠.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작업을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이후로도 한글에 대한 작품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의 다양한 디자인, 전시회와 워크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신을 알렸습니다. 그의 작업은 점차 주목을 받았고 영국 내의 여러 예술 매체에서도 그의 활동을 조명하게 되었죠. 어느덧 제임스는 유럽에서 한글을 예술로 승화한 디자이너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한글에 대한 소감과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은 제임스가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담담하게 표현한 글이었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표현한 혁신적 문자일 뿐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상징입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을 통해 배운 한국인의 정신을 제 작업에 녹여내겠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자가 해외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고, 외국인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특별한 유산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그의 팔로워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도 회자되었고, 그의 작업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더 이상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긴 예술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 제임스는 자신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는 한글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이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며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내게 예술적 영감일 뿐 아니라 내가 한국과 연결되는 하나의 다리입니다. 한글을 통해 만난 이 소중한 인연과 감동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임스의 한글 여정은 한국과의 연결을 통해 그의 인생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임스는 한글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글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